안녕하십니까, 제알맨 이형건 팀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제 단독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 일전에 저희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중형 모델에 관련해 가지고 그 가격표를 한번 쭉 나열해서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조회수를 잘 나온 영상을 리메이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 영상을 찍은 지 한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3, 4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찍었던 시점대보다는 확실히 이제 차량 금액이나 그리고 이제 변경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중형 트럭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형 트럭을 하나씩 안내를 드릴 건데, 가격이 가장 낮은 순서부터 이제 최고가의 트럭까지 어떤 트럭들이 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쭉 비교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최저가 트럭이라 해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뽑을 수 있는 모델, 이제 좀 찾을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트럭 하나씩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렇게 한 대 모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를 어떤 거를 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선택지를 이제 볼 때 한 번에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으니까 이 정보를 같이 보시면서 같은 내용을 보시고 차량 선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그 트럭들 총 대수는 6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나온 파비스가 한 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우에서 나온 맥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볼보의 F320, 그리고 벤츠의 아록스가 있을 거고, 또 만트럭의 TGM 320이라고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카니아 P360, 요 6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3, 4년 전보다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트럭들마다 조금씩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액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량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현대 파비스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 적재함 길이는 모두 다 10.2m로 다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차는 적재함 길이가 뭐 한 8m 정도밖에 안 되고 어떤 차는 10m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둘의 가격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재함 길이는 10.2m로 통일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축을 장착했을 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을 장착했을 때는 이 정도 길이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재함 현대 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적재함 길이 10.2m가 되고요. 그리고 마력수는 325마력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120 토크, 타이어는 앞 타이어가 295가 들어가 있고 뒷 타이어가 245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전축 타이어는 315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이거는 추가 옵션 비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파비스에서는 옵션 사양으로 추가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달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380만 원 주고 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하자면은, 이 파비스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고차 금액이 좀 신차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이 파비스를 좀 고가에 매입을 하셔서, 왜냐하면 파비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걸 고가에 매입을 하셔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고차 딜러 분들도 이제 금액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금액을 붙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차 가격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고차 금액은 점점 더 내려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중고차 금액이 좀 저렴한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현대 파비스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 파비스의 불만 사항 중 하나가 무시동 에어컨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근데 요번에 올해 들어가지고 현대 파비스에서 이제 무시동 에어컨이 선택 가능하게끔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가격이 가장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효율성을 찾으시는 분들이 현대 파비스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비스의 금액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차량 자체 금액은 1억 272만 원이다. 그리고 축 가격은 1,650만 원이고
특장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것처럼 2,500에 부가세 별도 해서 2,750만 원이 될 거고요. 다 합치면은 1억 4,672만 원이 될 거고,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은 1억 3,338만 1,818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트럭들 다 동일하게 일단은 제가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상정해서 월 할부 금액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대출 조건도 변동이 되게 되면은 어떤 트럭은 좀 더 싸지겠고 어떤 트럭은 좀 더 비싸진다, 이렇게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거치 기간은 총 개월수는 6년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지금 기준금리 기준에서 6.3%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마다 너무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조건이 좀 많이 좋아서 5점 초반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좀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점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점인 6.3%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는 월 할부 금액은 245만 2,405원이 될 거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은 222만 9,459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예전에 이제 보던 거랑 조금 다르네 하는 부분을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축 가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뭐 파비스라든지 뭐 맥센이라든지 원래는 가장 최고 높은 톤수가 8.5톤으로밖에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 이제 파비스도 그렇고 맥센도 그렇고 그리고 여타 다른 트럭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12톤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축 금액을 상정을 할 때 원래는 이제 1,500만 원이지만 만약에 인증 톤수를 조금 더 높여서 13톤, 최대 13톤까지 나오기 때문에 13톤으로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축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13톤으로 올리면은 내가 일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데 왜 굳이 13톤으로 올리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13톤으로 올리는 이유는 단연코 유가 보조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한 유가 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톤수에 따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톤수는 따로 얘기를 안 드릴 거고 8톤에서 10톤, 10톤에서 12톤, 그리고 12톤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8톤에서 10톤 같은 경우에는 최대 2,700리터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톤에서 12톤까지는 3,000리터, 그리고 12톤을 넘어가면은 4,300리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의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톤수를 이렇게 높여서 많이 타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축 가격이 이제 한 150만 원가량 정도 비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보조금을 매달 받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사장님들의 이득으로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증 톤수를 조금 더 올려서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년 전에 찍었던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축 가격의 변동이 좀 각자 많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차량마다 톤수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릴 거고 축 가격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비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저렴한 차로는 아무래도 이제 타타데우 맥센 차가 있습니다. 파비스와 마찬가지로 적재함 길이는 10.2m로 제가 이제 통일을 해놨고요. 이 맥센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마력수가 32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112토크, 앞에 들어가는 타이어와 뒷 타이어 모두 다 295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파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축 타이어가 315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맥센 같은 경우에도 고하중 모델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맥센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양이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자석식 리타더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리타더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의 일종인데, 기존에 있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하중 차량으로 가면 갈수록 리타더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리타더 구동 방식은 원래 오일을 통해서 엔진 옆에 있는 미션을 멈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오일을 쓰지 않고 전자석을 돌려서 리타더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끔 하는 옵션 사양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리타더를 좀 잘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항상 선택을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맥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잠깐 제가 코멘트를 달자면은
이 맥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맥센 같은 경우에는 캡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을 한번 요 보시면은 지금 파비스는 캡이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맥센 같은 경우에는 캡이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비스보다는 금액대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옵션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살펴보면은 타타데오 맥센, 일단은 옵션 사양을 뺀 금액을 기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금액은 1억 2012만 원, 그리고 추가격은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박스, 특장 같은 경우에는 2,750만 원. 요거는 이제 파비스와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합계 부가세 포함해서 1억 6,662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1억 5,147만 2,727원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출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6년 기준으로 대출을 잡아놨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파비스와 똑같이 6.3%로 잡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맥센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톤수가 13톤까지는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격도 조금 비싸게 올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13톤까지 필요 없고 나는 8.5톤이나 10.5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추가격에서 200만 원 정도가 빠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를 만들었을 때 나에게 이제 풀할부, 만약에 풀할부를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발생이 되냐 살펴보면은,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월 할부 금액이 278만 5,031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면은 253만 1,846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내산 차량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을 알아봤고, 이 외에도 엑시언트라든지 구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13톤으로 충분히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해당 내용에서는 그 차량의 정보들은 다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좀 많이 나가는 모델 두 가지를 기준점으로 비교를 그래야 좀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비스와 맥센 이 두 가지만 넣어놓고, 만약에 다른 부분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희 대표 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따로 그거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보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9년도에 판매량이 진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요즘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성비 외제차로 좀 많이 통하고 있는 모델이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볼보 FE350 잠깐 재원을 살펴보고 가자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적재함 길이는 10.2m까지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FE350 이름에 맞게 마력수도 35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143토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앞에 295 타이어가 들어가고 뒤에도 295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볼보는 이제 웬만하면 외제차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양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 하나에 웬만한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 볼보에 관련돼서 좀 코멘트를 달자면은, 이 볼보는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인 아이시프트라고 하는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력수에 비해서 토크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제차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볼보 차는 원래부터 진짜 굉장히 힘이 좋고, 거기다 이제 자체 미션까지 더해져가지고 더더욱 힘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외제차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물론 다른 외제차들도 똑같이 하겠지만 조금 그래도 더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볼보 FE350의 가격을 좀 살펴보면은, 볼보 FE350 차량 가격 기본 금액이 1억 5,5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격이 1,88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장 같은 경우에는 2,7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볼보차는 막 엄청 높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할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금액 할인까지 다 포함했을 때 총 합계는 1억 9,150만 원 부가세 포함했을 때 기준이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1억 7,409만 909원 정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 모델들과 똑같이 대출 기간은 6년으로 잡고 금리는 6.3%로 잡았을 때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월 할부 금액이 320만 897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면은 209만 9,906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볼보 FE350도 축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13톤까지 인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모델 벤츠 아록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 아록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편의성으로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모델이죠. 특히 사이드미러 없이 나오는 모델을 이 벤츠가 처음으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때 벤츠의 선택지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 뭐 코멘트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재원을 먼저 살펴보면은 적재함 길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2m까지 나옵니다. 원래는 이 벤츠가 10.2m까지 나오지 못했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9.7m가 끝이었는데 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 시장에 맞게끔 변화가 돼서 10.2m까지 장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히 얘기하면 벤츠 아록스가 이제 뒤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2135, 뭐 21 이전에는 2130 이랬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앞에 두 가지 숫자는 톤수를 얘기하는 거였고 뒤에 두 가지 숫자는 마력수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벤츠 아록스 2135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마력수는 354마력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크는 142토크인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42.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142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타이어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모델들보다는 조금 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도 315가 들어가 있고 뒤에도 이제 315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벤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코멘트를 달자면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 사이드 미러가 없고 요거를 이제 화면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쪽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 좋은 분들은 이제 비 오는 날이나 뭐 어두운 때나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관력이 좀 떨어진다.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아무래도 디지털로 돼 있다 보니까 화면이 안 좋아지거나 좀 화질이 떨어지거나 화면이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수리나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운전하는 데 있어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는 없어도 사이드 미러는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벤츠도 외제차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비싸고 그리고 이제 수리 기간도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편의성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벤츠 쪽을 선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금액이겠죠. 그래서 금액을 살펴보면 벤츠 아록스 차량 금액은 1억 7,49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벤츠 아록스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영상 촬영하는 시점 기준 2025년 10월 말인데 이게 이제 2026년도에는 또 이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왜냐면은 항상 이제 제가 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한 게 차량 제조사마다 금액을 올리는 시점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뭉쳐서 얘기를 할 때는 지금 현재 금액을 제가 기준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금액보다 뭐 한 2, 3개월 뒤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유의해 두시고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차량 금액은 1억 7,490만 원. 할인이 모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축이 마찬가지로 달 수 있는데 이 축 가격은 1,700만 원. 그리고 특장은 똑같이 2,750만 원에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합쳐서 부가세 포함해서 총 합계는 2억 1,94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1억 9,945만 4,545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6년 할부 기준에서 금리는 6.3% 잡았을 때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월 할부 금액은 366만 7,242원이 될 것이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면은 333만 3,856원 정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벤츠 아록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트럭들과는 다르게 최대 톤수가
10.5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노선을 뛰시거나 기름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맞지 않다. 다만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또 벤츠 아럭스가 이 인증 톤수를 또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톤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 중단거리를 다니시거나 편의성을 좀 요하시는 분들은 벤츠 아럭스가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트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럭, 만트럭 TGM 320 모델입니다. 이게 한때 또 인기가 엄청났던 모델인데 재원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은 적재함 길이는 10.2m, 마력수는 이름에 딱 맞게끔 320마력, 그리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127 토크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는 앞과 뒤에 전부 다 2구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 근데 요게 이제 옵션 사양으로 전 타이어, 후 타이어 모두 다 315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옵션 사양이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산 모델처럼 뭐 에어서스를 달거나 뭐 리타더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케어프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엔진 오일 교체라든지 아니면 미션 오일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몇 번 공짜로 해준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패키지라 해가지고 뭐 알루미늄 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냉장고 뭐 그리고 이제 국내산 차량과는 다르게 스포일러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잠깐 달자면은 한때 이제 좀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만트럭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 TGM뿐만 아니라 TGS, TGX 이런 모델들도 이제 한창 잘 나갔었는데 요즘의 판매량은 그 예전만큼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트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사자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요즘에도 그 사자 그림을 좀 더 역동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과 실효성을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지점으로 잡아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성과 실효성을 좀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이 만트럭 TGM에 관련해가지고 가격을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좀 살펴보면은 만트럭 TGM 기본 차량 가격 1억 9,200만 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만트럭도 지금 이 정확한 금액은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년도에 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축이 1,800만 원이 적용이 되어 있고 특장이 2,7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금액은 부가세 포함했을 때 2억 3,7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면은 2억 1,590만 9,091원 정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대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난 6년 할부, 그 다음에 6.3%로 잡았을 때 월 할부 금액 부가세 포함하게 됐을 경우에는 396만 9,781원 정도가 될 거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면은 360만 8,892원 정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만트럭 TGM 320 13톤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 만트럭 TGM이 국내에서 최초로 5톤 축차 중에 12톤 인증을 넘은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만트럭이 그때 또 판매량이 좀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카니아의 모델에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카니아는 P280이 있었는데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P360으로 대체를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360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재함 길이 10.2m, 그리고 마력수는 360 이름에 맞게 360마력이다. 그리고 토크는 173 토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가 385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간 타이어, 2축 타이어라고 하죠. 요게 이제 295 모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후축 타이어가 385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차종 중에서 유일하게 스카니아만 이제 축이 달려서 나오는 모델이다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니아도 이제 어느 정도 옵션 사양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스카니아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양이 뭐 에어탱크 위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축간 조절 이런 것들이 이제 옵션 사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는 뭐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어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니아 뭐 나는 축간 거리가 너무 먼 차량이 필요가 없다. 뭐 예를 들어 탱크롤이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작은 모델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카니아 P360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코멘트를 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액대가 가장 높은 차량입니다. 근데 금액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거의 없는 차량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판매량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불만이 없어서 그런지는 저도 이제 그 부분까지는 캐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스카니아 타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5톤 차 중에서 유일하게 예를 들어 내가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 이제 그 뒤에 후축, 3축이 같이 회전하는 차량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볼보라든지 만트럭도 높은 급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후축이 회전하긴 하는데 이 트럭들 5톤 기준에서는 지금 축을 외부에서 장착을 하기 때문에 그 회전이 거의 불가능한데 P360 같은 경우에는 축이 장착돼서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그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비싼 P360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360 차량 가격, 일단은 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축 가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 자체는 굉장히 비싼 편이다. 얼마냐 살펴보면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물론 13톤 인증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특장 2,750만 원 올렸을 때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물론 스카니아가 이제 금액이 높은 만큼 할인율도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인 금액이 2,81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20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총 금액이 2억 4,540만 원입니다. 웬만한 25톤 금액은 좀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은 2억 2,309만 909원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대출을 했을 때 가정을 해보면은 6년 할부를 했을 때 금리 6.3% 기준에서 월 할부 금액 부가세 포함했을 때 410만 1,828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면은 372만 8,935원 정도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가지의 트럭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제가 이제 좀 재밌게 한번 또 등수를 나눠봤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바라봤을 때, 다른 순위로 세워보면 어떨까? 그래서 중형 트럭 기준에서 마력 순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력 순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스카니아 P360이 가장 높은 마력수 1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벤츠 아록스, 이제 다임러 트럭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저 벤츠 마크가 굉장히 익숙해서 아마 제가 이 정도면은 지금 화물차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벤츠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벤츠라고 이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아록스 354마력, 그리고 볼보 FE350,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력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350마력으로 3등이고, 파비스가 의외로 높은 편입니다. 파비스가 이제 325마력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위와 6위는 뭐 공동으로 이제 맥센과 만트럭이 320마력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마력과 다르게 토크는 또 달라져요. 토크 순위를 보게 되면은 스카니아 P360이 173, 그리고 볼보가 143, 그리고 벤츠 아록스가 142, 만트럭이 127. 저 볼보가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아이시프트 미션으로 조금 더 힘을 더 강렬하게 전달해줘서 저렇게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트럭이 또 마력수에 비해서 또 토크가 높은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1, 2, 3, 4위가 전부 다 외제차예요. 아무래도 국내산 차량들은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위는 이제 현대 파비스, 6위는 넥센이 해당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 높은 순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장 높은 건 역시 스카니아 P360 정도가 될 것이고요. 만트럭 TGM320이 지금 그 뒤를 따라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벤츠 아록스가 그 다음, 그리고 볼보 FE320이 이제 2역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볼보 차량이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 높은 이유가 외제차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저렴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산 모델들은 또 이제 국내산 모델 좀 효율성에 맞게 5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화물차를 진입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지금 현재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 화물차 바꿀 때가 됐는데, 혹은 이제 이 차 말고 다른 차도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사기로 고생을 받으시는 분들, 사기를 당하셨다거나 사기 당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트럭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싸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더 다음번에 좋은 영상, 그리고 간혹 가다가 1.3나 2.3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1.3나 2.3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기에 좀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좀 심도 있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면 이 내용들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